사실 월급쟁이가 로열티 달라는 말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때 우리나라 문제가 뭐냐면 자기를 자기가 세일즈 잘 못해요. 나를 팔고 돈 이야기를 하는 거를 아직도 어색해하는 것 같아요. 퍼스널 브랜딩도 전략이거든요. 이제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어 나갈 때 어떤 점이 제일 중요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우리 삶에 진짜 필요한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브랜딩계의 큰손 노희영 고모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브랜딩 얘기하면요, 요즘 시대에는 제품 브랜딩만큼이나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게 퍼스널 브랜딩입니다. 이 퍼스널 브랜딩이 사실 최초로 잘 된 분이 바로 노희영 고모님이시잖아요. 그건 의도하셨던 건가요? 저는 일단 자기애가 되게 강해요. 저는 내 시간이 제일 아까워요.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이제 어떤 후배가 뭘 저한테 부탁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좋은 거를 그 사람한테 이제 했더니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것까지 자기한테 주느냐. 그래서 내가 나는 나를 사랑해서 그래. 내가 이거를 줘서 노희영 거라는 게 보여지는 그 순간 그 시간도 나를 할애하는 시간이고, 그러니까 너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나의 행위가 누가 봐도 와 괜찮은데 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 때문에 너한테도 그렇게 하는 거다. 저는 나의 모든 행동을 칭찬받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후배한테도 누구한테도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하물며 회사 다닐 때는 난 보스한테 칭찬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거든요. 그걸 위해서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회사 다닐 때도. 그러니까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은 거지. 그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서 내 보스와 내 브랜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렇죠. 그래서 노희영이 뭘 하면 제대로 한다. 그런 어떤 걸 심어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 퍼스널 브랜딩을 위해서 브랜딩을 했다기보다는 그런 성격이 브랜딩이 된 거네. 그렇죠. 근데 저도 인터뷰도 해보고 이러면요, 진짜 일을 한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브랜딩을 또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그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얕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오히려 너무 우직해서. 그래서 어떨 때 당신은 당신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 어벅거리시는 분들 많아요. 이렇게 될 줄 알고 했냐 그러면 안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근데 요즘 세상은 그런 거보다는 자기를 표현하는 거를 연습해야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퍼스널 브랜딩이 됐던 분으로서 노희영이라는 이름 아래 만들어졌던 그 퍼스널 브랜딩이 일하실 때 도움이 됐습니까? 그럼요. 저는 이제 인사할 때, 오늘은 그렇게 안 했지만 브랜드를 만드는 여자 노희영입니다 했을 때 나도 얘기할 수 있지만 남들도 끄떡거릴 수 있게 한 센텐스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거가 브랜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다, 뭐 하는 누구다 라고 했을 때 자기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들도 맞아, 이렇게 돼야 그게 브랜딩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많은 걸 수반해야 되겠죠. 그러면 한석준은 뭔가요? 대한민국 최고 아나운서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넘버원 아나운서 한석준. 제가 말하면서 너무 민망한데요. 그러면 이제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어 나갈 때 어떤 점이 제일 중요할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나를 살피는 일이에요. 오죽하면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라고 했겠어요. 근데 사실은 내 자신을 아는 일이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진정한 나,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나 말고. 사실은 나라는 개체가 있지만 한석준 씨가 보는 나, 그다음 내가 보는 나, 우리 엄마가 보는 나,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나, 나라는 개체가 너무 많은 나가 있어요. 내 자아 안에서도.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 내려놓고 나의 장점은 뭐고 나의 단점은 뭐고 나는 사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진짜 써야 돼요. 일일이. 그걸 먼저 해놓고 사실은 고칠 점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롤모델. 나는 누가 되고 싶은지. 근데 택도 없이 왜 전혀 막 갈 수 없는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작은 롤모델이래도. 일단 회사 안에서는 뭐 내 과장님이 롤모델이든 아주 단기간의 롤모델, 그 다음 멀리의 롤모델, 이런 모델들이 정해져야 돼요. 그리고 따라가고 싶은 거를 어떻게 따라갈 거냐라는 세부적인 전략도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포기할 수 있죠. 그럼 바꿔야 돼요. 또 이제 내가 갈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참을 수 있는 임계점이라든가 그런 거를 살피면서 나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내가 어느 날부터 나는 10kg를 빼야 되겠어. 근데 그걸 뺄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 10kg를 뺄 때까지의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을 다 어쨌든 자기 자신을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이 말은 퍼스널 브랜딩이라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다시 태어나야 되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퍼스널 브랜딩이. 어느 정도 내가 디스플레이 돼 있고 뭐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은 조금 더 가서 가다듬어져서 틀을 만들고 내 프레임을 만드는 일일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은 정말 다시 태어나야 되는 고통을 왜냐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멀리 있을 경우에 저는 그렇게 따지면 퍼스널 브랜딩도 전략이거든요. 근데 참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못하는 거, 나의 특징, 내가 어떻게 해야 남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 왜 그렇게 스스로는 안 보이는 걸까요? 그건 안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 싶지 않은 거죠. 요즘 퍼스널 브랜딩에 관심 많은 분들 참 많은데 오늘 이 영상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브랜딩이 잘 돼 있는 우리나라 여러 프랜차이즈들이 지금 해외의 다른 무슨 펀드나 여러 회사들에 팔려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브랜딩은 그렇게 해서 엑시트할 수 있는데 퍼스널 브랜딩은 어떻게 엑시트할 수 있나요? 엑시트란 말이 좀 안 맞는 거. 아니 엑sit 있죠. 뭐냐면 팔려가는 거죠. 더 비싼 값에. 근데 이때 우리나라 문제가 뭐냐면 자기를 자기가 세일즈 잘 못해요. 왜 그렇죠? 그게 동방예의지국 유교 사상 나를 팔고 돈 이야기를 하는 거를 아직도 어색해하는 것 같아요. 특히 마케도 같은 경우는 전 로열티를 받았거든요. 사실 월급쟁이가 로열티 달라는 말 잘 못하거든요. 근데 저는 가서 했거든요. 저는 로열티를 받겠다. 그랬더니 그러십시오 그랬어요? 아니면 많은 논란이 있었나요? 논란이 있었죠. 쟨 왜 로열티냐. 근데 내가 그럼 나는 왜 이걸 해야 되냐. 막 이제 그런.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밑도 끝도 없는 사람이에요. 뭐 용기도 있고 A쌍 정신이라 그러거든 내가. 아니면 말고 정신. 네, 그런 거가 있죠 저는. 근데 나는 그렇게 받아야 되겠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분들이 100억 정도 할 줄 안 거예요. 1% 달래니까. 근데 제가 첫 해 650억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연봉에다 6억 5천 주니까 다들 뭐라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좀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저는 사실 청소년기를 미국에서 보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나는 다르긴 다른가 보다 하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문제가 계약할 때 안 싸워요. 계약할 때 원래 싸워야 돼요. 미국은 그렇죠. 그렇죠. 무조건 계약할 때는 정말 치열하게 막 치사하게 그 문구 하나씩 갖고 싸우고 그 다음에 나중에 헤어질 때는 이미 계약서에 다 있으니까 이제 싸울 여지가 없이 딱 깨끗하게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보통 보면은 안 싸워. 처음에 계약할 때 막 너무 해피해. 그러다가 헤어질 때 다 싸우는 거 보면 그게 좀 저는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또 회사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 사람이 퍼스널 브랜딩을 하면서 얘 일 잘하는 애야 했는데 엑시트 할 때 말을 안 해보고 먼저 다 결정한 다음에 퇴사해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윗분들은 잡고 싶었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다른데 내가 이만큼 더 받을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오픈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 저 사실은 이렇게 어퍼를 받았는데 저 가고 싶긴 한데 부장님 생각 어떠세요? 그러면 부장도 막 머리를 굴린단 말이에요. 왜냐면 다음에 뽑으면 얘보다 월급 더 줘야 되고 오케이. 얼마 받기로 했는데 그럼 내가 더 줄게. 그렇게 한 번은 시도라도 해보고 나는 알아봐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나라 이직이 미리 나 그만둘래 이러고 다 알아봐. 딜까지 다 끝나. 그런 다음에 통보하듯이 해요. 근데 거기 가서 더 잘 되면 좋은데 본인도 거기 가서 다시 셋업하고 하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아주 확실한 이직. 그러니까 나 여기서 배울 만큼 배웠어. 여기서 스텝업해서 다른 필드를 한번 공부하고 싶어서 난 저쪽으로 옮겨야 되겠어. 이런 전략적인 이직이 아니면 저는 엑시트 하기 전에 이 인하우스에서 엑시트 한번 하는 게 저는 권합니다. 그 같은 연봉이면 안 가는 게 낫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참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저는 왜 안 이루어지나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렇게 오퍼가 받는다는 걸 회사에다 말을 하면 저 맨날 딴 생각하고 저 충성심 없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어디 딴 데로 가기로 다 결정한 다음에 저 이번 달까지만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 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얘기 중에 계약할 때 싸워야 된다. 그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야, 너 나 못 믿어? 내가 이런 거 너 안 챙겨줄 것 같아? 적당히 잘 챙겨줄게. 그놈의 적당히. 근데 거기서 적당히가 몇 %냐 정확히 해라라고 말하면 서운해하고 계약이 안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디베이트. 우리나라는 싸우는 것과 논쟁하는 거를 같이 놓고 봐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논쟁은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기술이잖아요. 설득의 기술, 논쟁의 기술인데 기분 나쁠 일은 아닌데 다른 의견을 얘기하면 그게 싸우는 것처럼 자꾸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가 아직도 저는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도 그게 있다는 게 저는 놀라워요. 근데 요즘은 저는 젊은 직원들이 와서 얘기할 때는 저 쿨하게 받아요.
야, 근데 딴 데 가서 너 적응하고 이러느니 그냥 차라리 나랑 하는 게 어떻겠니? 역제안을 하십니까? 그렇죠. 그게 요새는 더 돈을 아끼는 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일 속상할 때는 브랜드예요. 나보다 못한 브랜드로 갈 때는 말려요. 그건 아니다. 하지 마. 아니 근데 그렇게 가야 그분에게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면 차라리 괜찮은데 보면 그 돈 조금에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가겠다 그러면 제가 말리죠. 노희영 밑에 있었다고 해서 취직은 잘 될 수 있는데 문제는 퍼포먼스 못 내면 그걸로 끝이다. 노희영이랑 뭘 했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꼭 이력서에 무엇을 쓸 수 있을 때 네가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보내주겠다 해요. 그 요새 왜 유튜브에 많이 떠도는 얘기 중에 뭐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 말하지 마라, 회사 안에서 인간관계 많이 만들려고 하지 마라, 뭐 어떤 얘기들은 절대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희영 고모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회사 생활을 이 회사가 나를 이용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바보예요. 자기가 회사를 이용하러 회사를 다녀야지. 어쨌든 내가 회사를 다니면 나를 월급 주는 사람들은 나보다 더 큰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내가 뭘 빼먹을까를 생각해야지. 저는 지금도 뭐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도 많은 걸 배우고 또 내가 눈 뜨고 있는 시간은 내가 공부한다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한 번도 안 살아본 날이잖아, 오늘이. 그런 것처럼 저는 회사에 가서 배운다는 자세로 임하면 모든 게 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배우는 것뿐이 아니라 배우는 게 돈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저는 그런 자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새 왜 뭐 한 3개월 일하고 뭐 쉬면 돈도 주고 막 이러는 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 그게 좋을 수도 있는데 그게 너한테 뭐를 나중에 만들어 줄 수 있니? 그럼 아예 그걸 받아서 진짜 여행을 다니고 네가 진짜 뭘 배워서 또 다른 어떤 고를 만들면 모르지만 쉰다는 게 과연 나중에 네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될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요새 애들은 쉬는 걸 되게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열심히 일해도 나아질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희망이 없다 생각하는. 근데 그렇게 한들 그럼 미래가 있나? 그래도 하루하루를 배워가는 그 삶이 분명히 미래가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된다. 네, 매일매일 배워야 된다. 근데 솔직히 회사가 요만큼 월급 주고 저의 시간을 다 이용하는 건 맞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대변해드리고 있어요. 저를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죠. 이 세상에 경험을 살 수 있는 건 돈밖에 없어요. 경험은 무엇으로도 살 수 없어요. 돈으로만 살 수 있어요. 근데 돈을 받으면서 내가 경험을 사러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는 어찌됐든 나보다는 많은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회사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잘 되면 잘. 그러면 나는 월급을 받으면서도 그 회사의 경험을 사러 다니는 거니까 나한테 당연히 돈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못된 상사를 만나면 난 저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내가 리더가 된다면 저렇게는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는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못된 상사 만나본 적은 있으세요? 다 이겨내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리고 저는 상사를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왜요? 그건 왜 그렇죠? 판단해서 뭐 하게요? 부모는 마음에 드냐고요. 부모는 못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월급을 받고 이 회사를 다니는 한은 상사 못 바꾸잖아요. 그럼 맞춰야 돼요. 저는 회사 생활은 판단하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를 젖지하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위해서 선택한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배우고 이 회사를 이용해서 내 미래에다 어디다 써먹을 거냐 이거를 생각하고 다니는 거지. 저도 열심히 일을 했지만 어쨌든 CJ는 나한테 비비고라는 걸 남기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 뭐를 제가 바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뭐 오리온에서는 저를 마케도라는 걸 만들 기회를 주신 거고.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얘기해요. 아, 너는 그렇게 월급 많이 받고 그렇게 됐으니 지금 그렇게 감사하고 하지만 우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저는 처음부터 그랬겠냐고 저도 어린 나이부터도 있었고 힘들었을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거는 참는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뭔가를 이루려면 참아야 돼요. 지금 젊은 분들한테 제가 말해주고 싶은 건 다 주인공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세상에 주인공이 몇이나 돼요. 그러니까 조연부터 올라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너처럼 살고 싶은데 너처럼 살아야 그렇게 된다면 난 너처럼은 안 할래. 이런 애들이 많아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너처럼 된다면 나는 그냥 쉴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노력하는 그 극소수들을 응원합니다.
하긴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도 극소수일 테니까요. 고모님께서는 브랜딩을 촉으로 만드신다 할 정도로 정말 촉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 그런 분이신데 여러 사람의 의견을 조합하는 것과 나의 촉으로 결정해서 밀고 나가는 것,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맞을까요? 저는 반반 내지는 70, 30 남의 말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노영 고모님 이미지 자체는 고모님이 다 결정하는 아니 모르시는 분. 제가요 단톡의 왕이거든요. 단톡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저는 하다못해 뭐를 하나 해도 단톡에 올립니다. 의견 들으려고. 이거 어때? 어떨 것 같아? 니넨 이게나 저게나 투표.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 올려요, 저는. 친구들한테도 올렸다가 뭐 가족들도 올리고 직원들한테도 올리고 다 올려서 그 다음에 결정할 때는 제 뜻으로 하지만 물어볼 땐 다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그룹별로 여기는 1번이 나오고 여기는 2번이 나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있어요. 그걸 이제 조합해서 왜라고 물어보죠. 왜 그러나. 그럼 또 이쪽도 왜 그러나. 그 다 얘기 듣습니다, 저는. 남 얘기를 훨씬 많이 들어야 되는 그럼요. 촉으로 때리면 그게 점쟁이지, 그거는. 촉으로 때리면 점쟁이다. 그러면 노희영 고모님께서 어떤 브랜드를 만질 때 이거 내 생각에는 1번인 것 같았는데 사람들 말 쭉 들어보니 2번일까? 이렇게 변한 적이 있습니까? 그럼요. 사실 비비고도 이름은 제가 지은 게 아니라 저희 직원이 지은 거예요. 저랑 지금 한 25년 같이 하는 그 황상무라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 CJ에서 결정됐던 건 원래 소반이었어요. 소반. 약하네요. 네네. 그 소반은 다른 업체한테 돈을 주고 지은 이름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거는 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막 엄청 고민해가지고 이제 다시 PT해갖고 회장님이 오케이 해주셔서 지은 거거든요. 일단 소반은 검색이 매우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소벤이라 그래서 벤은 영어로 쓸 때 안 좋은 이름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초코파이 정도 그 정을 안 써요. 중국어로는 뜻정으로 안 쓰거든요. 그런 것처럼 중국어도 그 뉘앙스가 다르고 또 영어로 할 때도 그렇고 그런 거는 다 물어봐야 되거든요. 예상 못한 게 나올 수 있고. 그럼요.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뭐 1번과 2번 중에 뭐 의견이 팽팽할 때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은 1번이 좋다고 하지만 고모님 생각에 그래도 2번이 무조건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 결정의 순간이 정말 떨리고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결정하세요? 그때는 이제 디자인 해봅니다. 두 개를 다 놓고? 네네. 어떨 때는요, 이게 좋을 줄 알았는데 디자인을 해보니까 2번이 좋을 때도 있어요. 이름 같은 거는. 그러니까 패키지 같은 거. 그럴 땐 둘 다 해봅니다. 그렇게까지 봐야 되는군요. 그럼요. 사실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할 정도까지 해야 돼요. 모든 것을 저는 그렇게 치열하고 끝까지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모님 말씀드리면서 상상해보니까 그 디자인 한 다음에 또 단톡방에 다 올리실 것 같은데? 그럼요. 근데 진짜 저는 그때는 미쳤던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하려면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참 성공한 사람들에게 성공했던 얘기를 들으면 왜 다 그렇게 미쳤었다는 얘기. 맞아요. 근데 미치지 않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죄송한데요. 그때 워라벨 어떠셨어요? 저는 지금도 워라벨이라는 게 그거 잘 그 뭐를 얘기하는지. 제가 오죽하면 예전에 임원회의 들어갔는데, 노고모님 언제 휴가 가요? 그러는데, 휴가를 왜 가요? 정말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진짜요.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그랬더니 뭐 그냥 괜히 물어봤대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시간 개념도 잘 없고 요일 개념도 없고, 그리고 근데 저는 이런 게 있어요. 식음료 사업은요, 토일이 제일 바쁘거든요. 근데 토일에 근무를 안 한다? 사실 밥집은 크리스마스 때도 해야 되거든요. 남들 놀 때가 돈 버는 시간이죠. 그럼요. 식음료 사업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설날 다 일해야 되지만 그 사람들이 돈 벌어서 먹고 사는 헤드쿼터는 주말에 쉬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말에 일하고 우리는 주중에 쉬자. 차라리 헤드쿼터도. 그렇게 얘기하는 건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그런 말 하는 게. 근데 저는 이거는 우리의 업이고 이걸로 밥을 먹고 사는데 주말이라 그래서 왜 카톡을 하지 말라는 거냐. 그런데도 이제 우리 회사에서 절대 하지 마시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자제는 하고 있지만 이제 어떨 때 갑자기 급 생각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약 메시지라도 해야. 왜냐면 잊어버릴까봐 밤에 일하다가. 그래서 톡캘린더에 맨날 뜹니다. 맞아요. 오늘도 톡캘린더 쫙 떠서 내가 어젯밤에 무슨 일을 했나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보낸 거야. 그러면 그 워라벨이 보통 뭐 8시간 9시간 정도 일하고 퇴근한 다음에 나의 삶을 좀 찾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해선 성공하기 힘든가요? 그건 아닌 거. 저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뭐 먹거리든. 그래서 저는 그냥 눈 떠 있는 시간이 다 일이자 내 돈벌이자 쉬고 다 그게 저는 그냥 생활화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계속 관찰하시는. 네네. 이거 계속 관찰하고 또 그리고 뭐 TV 보고 이런 콘텐츠 보고 저는 한 번에 이렇게 한 가지 일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2배속이라도 해서 다 봐요. 그리고 저는 한국 영화 개봉하는 건 거의 다 봅니다. 영화 사업했던 분답네요. 네, 그렇죠. 그럼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좋은 리더는 뭔가요? 혹은 노영구님의 여러 부하 직원들이 어떤 리더라고 인식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사랑받는 리더를 원하지 않아요. 저는 나한테 사랑, 존경 이런 거는 다 됐고 언젠가 나를 생각할 때도 노영 아주 지긋지긋하고 막 어우 막 이러지만 그래도 나는 그 여자를 통해서 성장했다. 저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요. 그 두 가지가 양립이 안 되는군요. 아, 그건 좀 어려워요. 왜냐면 제가 맨날 이 얘기하는 게 저는 리더라기보다는 교관 같은 사람이고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막 사랑했던 선생님이 나를 키워준 거는 따뜻함일지 모르지만 혹독한 훈련과 채찍질들이 나를 키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회에서 만날 때 어떤 존경받는 리더라기보다는 나를 키워준 리더로 그리고 사실 저는 진짜 우리 보스들이 저한테 혹독했고 안 잘렸다는 게 칭찬이라고 늘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자식이라 그래도 지금 일 못하면 할 판인데 혼내지만 진짜 지독하게 욕을 먹어도 나를 안 자르는 건 칭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얼마든지 자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근과 채찍이 나는 채찍을 받아도 그게 당근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를 발전시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진짜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런던 올림픽 때 이미경 부회장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영국 올림픽에 보면 셰익스피어, 스파이스걸, 제임스 본드, 해리포터, 그 다음에 비지스, 비틀즈 그 시대의 모든 영국에 있었던 컨텐츠들이 다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정말 일일이 다 쓰시면서 영국이 이런 나라야. 영국이란 나라가 그 컨텐츠에 대한 게요. 정말 어마어마한 나라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어서 기업화 시킨 데는 어디냐면 헐리우드예요. 영국의 개인적인 컨텐츠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화 시킨 거는 미국이야. 그러면 우리 CJ는 어디에 있니? 이런 문자를 모든 임원에게 다 보내셨어요. 근데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이제 혼나다 하면서 올림픽까지 욕을 먹어. 근데 저는 그 문자를 받고 소름이 정말 끼쳤어요. 이것을 기업화해서 아시아에서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우리란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CJ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일이다. 나를 키운 보스의 멘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리더도 무엇을 던졌을 때 이걸 내가 자라나게끔 모티베이션을 준 리더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선구자적인 사람들하고 저는 일을 했던 게 저한테는 정말 최고의 보상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받았기 때문에 내 직원들한테도 그거의 100분의 1만이라도 그런 모티베이션을 준 리더로서 남고 싶어요. 그게 저의 리더십에 대한 견해입니다. 오늘 저에게는 확실히 그랬습니다. 여러 모티베이션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어떤 후배든 그런 어떤 모티베이션이 줄 수 있는 선배가 되길 원하고 사실 마지막으로는 리더는 자기 부하 직원에 대한 연민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나는 지구를 반바퀴를 1초 안에 돌 수 있잖아요. 내 머릿속으로 지구 한 바퀴. 근데 막상 내 직원이 지구 반바퀴를 돌려면 몇 달을 가도 지구 반바퀴를 못 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직원들이 해내야 되는 그런 과정에 대한 그런 연민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지식인 초대에서 브랜딩의 대명사 노희용 고문님과 함께했습니다. 제가 받았던 이 엄청난 영감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